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 진행의 김예술입니다. 오늘도 화창한 여의도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정말 또 날이 좋더라고요. 제가 또 출근할 때 보니까 이제는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쯤 또 야외 활동하러 나가셨을 텐데요. 오늘도 TV 앞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알찬 시간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 한 주의 이제 투자 결과가 계속해서 생각나고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걱정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반으로 좀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을 텐데요.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전화 연결을 원하시면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문자로 우리 위원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 한 분 한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만 돌아오는 소중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머니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왕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시장 전략을 세워보고요. 또 종목 사냥에도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요. 최고의 조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김도형 어드바이저 그리고 나인원 어드바이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도영 위원님은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했는데 날씨가 좀 따뜻해서인가요? 뭐 3주간에 입고 오시던 검정 자켓을 오늘은 좀 벗으실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남색 자켓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어떤 컨셉이 있으신가요? 여름 자켓입니다. 네, 여름 자켓이고 원래 그 청자켓을 입고 왔는데 좀 갈아입었어요. 갈아입었고 너무 이렇게 조금 가벼워 보일까 봐 조금 어둡게 입고 왔는데 아래는 흰색입니다. 네. 좋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위원님. 그리고 우리 나인원 위원님은요, 오늘 또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허, 이건 무슨 반응이죠? 저에 대한 소문은 이제 방송 중에 이제 우참, 방송사고. 네, 그래서 많이들 제 그 클립 영상을 좀 우울할 때마다 보시죠. 네. 즐거울. 오늘도 좀 우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김도영 위원님과 나인원 위원님 좀 친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김도영 위원님의 의상 컨셉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분이 저랑 친한 척을 하시고요. 일단은 요번에 이제 조커가 2가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이 방송할 때랑 아닐 때의 모습이 정말 다르세요.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가식 중에 가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조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토요일쯤 되면요. 이제 다음 주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또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3명이 좀 뭉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섹터 직접 골라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섹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야 하는지 비중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멋쟁이 김도영 위원님. 네. 다음 주 전략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제가 방송은 굉장히 진지하고 가식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이게 돈에 걸려 있는 얘기이고 조금 진중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잡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 대한 조정 여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전쟁 리스크 그리고 중국에서 반도체 외국계 회사들에 대한 단계적인 퇴출 이 2가지 이슈에 대한 포인트가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확대를 하면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것들이 괜찮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방 압력을 좀 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어떻게 보면은 주말 사이에 나타나는 이런 이슈가 다음 주 어느 정도 희석이 돼서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국내 시장에는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주에도 여전히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 60%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안에 있는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전체가 아닌 그 안에는 그 변압기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상황, 네트워크와 변압기, AI 하드웨어 쪽에 대한 니즈를 계속해서 60% 정도 비중을 함께 갖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6조 6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2분기 계산상으로는 지금 D램에 대한 ASP 그 판매 단가에 대한 평균 단가 인상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는 8조 8천억에서 감안한다면 9조 원에 대한 영업이익을 그 돌파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1분기 삼성전자의 낸드 부분 어떻게 보면 700억 정도의 흑자의 전환, 그리고 2분기에 이제 SSD 쪽에 대한 낸드 가격 25%에 대한 단가 인상, 웨스턴까지 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대만 지진 관련된 이슈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반사 이익적인 측면을 제공해 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메가테크 7개 기업, M3, M7 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AI 산업에 대한 추가 확대에 굉장히 큰 자금들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쪽 AI 가속기, AI 하드웨어,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속적인 확대가 나타나는 것은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오히려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인텔까지 모든 회사들이 ASIC 한마디로 자체 칩에 대한 개발과 발표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하든 아니면은 엔비디아를 견제를 하던 간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ASIC 자체 칩에 대한 것은 바로 팹리스와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를 통해서 다음 주에는 디자인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IP 시장에 대한 확대, 이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더욱더 높게 잡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저께도 슈팅이 나왔던 그런 테마이죠. 전력 쇼티지. 데이터 센터가 3, 4일에 하나씩 건립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전 데이터 센터와는 좀 다른 생성형 AI가 포함되어 있는 AI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의 전력을 더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임을 감안한다면 지속적인 전력 쇼티지, 아직까지 전력 생산에 대한 니즈보다는 변압기와 증폭기 이런 쪽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력 쇼티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주로는 저는 IP에서 삼성전자의 IP 관련된 기업인 퀄리타스 반도체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그 CC에 납품을 하고 있는 두산이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전력 쇼티지의 부분에서는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에 기대감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퀄리타스 반도체는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4만 원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던 이 회사가 이전에 있었던 2월 말에 있었던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머리를 들면서 다음 주에 이제 이평선을 수렴했던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윗공기, 한마디로 이 박스권 돌파를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1분기 D램과 낸드 시장에 대한 회복, 그리고 2분기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 하반기에는 공장 가동률에 대한 정상화까지 기대감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상승 동력을 상당히 잘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섹터는 요 근래 들어서 상당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화창하고 화사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그리고 에스테틱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연휴를 앞두고 중국과 일본인 관광객들이 특히 이제 5월 초, 5월 중순까지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일 넘게 휴일을 즐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인 관광객이
국내 서울과 대만 같은 경우를 최선호 여행지로 꼽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525% 정도 외국인 관광객의 증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면세점, 외국인들의 방한을 통해서 면세점에 대한 실적 개선 그리고 이를 통한 에스테틱 부분에 대한 관광 서비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레이저 리프팅 관련된 RF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 특히 이제 비오를 필두로 중국의 라이센스를 받아내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원택 같은 경우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원택의 추가적인 성장 흐름까지 조금 더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는 조금 무겁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되 미국향 매출에 대한 증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 탑픽으로는 저는 실리콘2 지금 현재 13,760원, 850원을 찍고 나서 살짝 눌림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에서 이번에 2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이제 면세점 관련해서는 글로벌 텍스프리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돌파를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비중은 5%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을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수출 데이터가 워낙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섹터 그리고 부품 관련주들 5%에 대한 비중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전기차 단일 제품으로 판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구간에서 지금 전기차 판매 글로벌 판매량이 지금 저조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프라에 대한 부족 그리고 사용에 대한 편의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주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 현대차와 기아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리면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 감소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목도를 높여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저의 판단으로는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완성차들 안에서는 믹스 개선을 가장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탑픽적인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를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상당히 잘 유지하고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월 1분기 그리고 4월 1일부터 10일까지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관심 종목은 코리아 FT와 그리고 기아에 대한 흐름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 시장의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2024년 한 구간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구간에 대한 열쇠적인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나인원 위원이 우리 김도영 위원의 오늘 방송에서 엄청난 가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준비를 잘 해오신 거 보니까 평소 모습과 비교해보면 좋은 가식 오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60%의 비중을 실어주셨고요. 뷰티 섹터에도 10%, 그리고 지난주에 좀 꿈틀거렸던 자동차 부품에도 눈길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나인원 위원님. 네, 오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일단 뭐 갑자기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나인원을 영어로 이제 나인원인데 네. 제 실명은 박재호입니다. 아, 네. 네, 근데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이제 그러한 별칭을 정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 정하긴 됐는데 일단은 저는 실명은 박재호, 그리고 활동명은 나인원이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까먹지 않도록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실수 없이 꼭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감정 낭비 안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앞서 이제 김도영 어드바이저님께서 너무나 친절히 상세히 자세히 정말 평소 모습과 달리 너무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몇 가지 좀 보충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난 시장 월요일서부터 어제까지 중간에 총선이 있었지만 시장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오락가락하죠. 물론 이러다가 갑자기 5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 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의중은 어찌 본다라면 티테이블에서 정해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떤 근거 없이
어찌 본다면 몇몇 가지 지표의 수치라든지 감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 주 시장이 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는 정말 불을 내뿜는, 그래도 시장의 추가 하락을 막아주는 그런 주도주의 역할을 계속해왔고 그 역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추가 외신이 좀 나오는 것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그 외 여러 회사들이 자체 AI 칩셋을 발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애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M3 프로세서까지 나왔는데 M3 프로세서에서 향후 추가적으로 출시될 M4 프로세서에는 AI 기능을 좀 더 강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러면 AI가 기존에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인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 지금 김도영 어드바이저님께서 들고 계신 스마트폰에도 NPU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제 NPU는 뭐냐면은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자, 뉴럴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근접하게 떠오를 게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뉴런 신경망이라는 것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즉, 그 뉴런 신경망을 최대한 흡사하게 옮겨 놓은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비중이 아주 작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삼성의 이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로 NPU를 가지고 있고 대다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뉴런 NPU가 하는 역할이 기존에 만약에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제 10%, 20%, 30%씩 비중을 점차 넓히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술 역시 마찬가지로 혁신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IT 기업들이 자체 AI 프로세서를 내놓는 것은 사실상 엔비디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 근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사측 연산이 가장 빠른 프로세서를 딱 하나 꼽는다라면 엔비디아의 칩셋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사측 연산.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것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지금 AMD도 물론 빠르고 인텔도 빠르고 한데 가장 효율적으로 특화돼서 빠른 건 엔비디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추격하겠다는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사측 연산이 왜 중요하지? 자 실질적으로 AI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자연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LLM이라고 해서 복잡한 어떤 자연어를 처리해가지고 기계가 우리 인간이 말하는 대화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하지만 그 연산 자체가 그리 복잡하진 않습니다. 대규모 자원을 모아서 처리하는 그 과정이 어찌 본다면 1시간 걸릴 거를 30분으로 줄이느냐, 한 달 걸릴 것을 보름으로 줄이느냐 이런 속도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중요시 되는 것이 HBM이다. 왜? 빨리 데이터를 처리했으면 그 데이터를 저장 장치로 옮기는 데 있어서 중간에 캐시 역할을 하는 것이 HBM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는 AI 프로세서를 생산하지 못하지만 그 중간 매개체를 할 수 있는 캐시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HBM 그리고 해외 쪽 TSMC라든지 마이크론 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지금 현재 HBM 또는 파운드리 수주를 했을 시에 프로세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공급 이런 이슈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우리가 거래를 하든 투자를 하든 그냥 지표 삼아서 보든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 상위에 놓고 시장의 어떤 방향성, 퀄리티를 판단하는 지표로 삼으셔야 될 것이고 또 그 외에 여러 종목군들 많죠? 네.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비중 35%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반도체 전력입니다. 자, 반도체 전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 하나에 220V를 딱 꼽아서 연결을 하면 작동할까요? 터져버립니다. 왜? 감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라는 것은 나노 공정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러니까 8나노, 4나노, 2나노 이렇게 낮아질수록 전력 소모량이 줄어들고 발열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전압량은 1V에서 낮은 경우에는 0.25V까지 사용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20V에서 그것을 감압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용되는 그 양 자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소위 파워 서플라이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어항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끌어다가 계속 여기다 모아두고 반도체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우리가 한전에서 전기를 가져다 쓰지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울산, 울진, 아니면 남해 어디선가도 전기가 생산되면 그것이 서울까지 오는데 얼마나 불안정하게 오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특정한 장치에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파워 서플라이, 감압 장치인데
변압 장치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에이저, 그리고 아마존은 AWS.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OTT를 비롯한 모든 웹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는 거의 90%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에이저 또는 아마존사의 AWS사의 호스팅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호스팅이 사실상 지구에서 가장 큰 회사이고 우리나라에도 군데군데 지금 현재 건설 중이거나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AI 기능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네이버가 자체 웹 서비스를 기획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IGC 센터가 부족해.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 서비스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AI 서비스 쓰겠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뭡니까? 오픈 AI에서 챗 GPT를 가져다 사용을 하고 있죠. 왜? 1대 지주니까. 1대 주주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금 현재 AI 서비스를 별도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역시나 엄청난 양의 전력 소모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변압 또는 트랜스포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전선주 또는 변압기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보셔야 되겠고 시장은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 또는 가온전선 또는 대한전선, 대원전선 또는 HD 현대 일렉트릭 정도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 체크하시고 비중은 30%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동 전쟁입니다. 꺼질 듯 말 듯 계속 확산되는 건가 많은 것인가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이란이 48시간 이내에 미사일을 쏠지 말지 결정하겠다. 그리고 나토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국가들이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란은 함부로 미사일을 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미사일 쏘지 않더라도 상당히 제재를 가하는 수준이 기존보다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며 그에 따라서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만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어느 부분은 열고 어느 부분은 뭐 닫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해운주들도 상당 부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불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준에서 밝혔다시피 안정자산에 대한 관심도도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뭐 흥부석유, 한국석유, 엘컴텍 한 가지 마지막으로 흥하해운은 대주주 지분 매도 늘 나오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오르면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희석이 된다라면 주가의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최종 비중 25% 잡고 다음 주 대응 이어가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반도체와 반도체 전력 그리고 중동 전쟁 관련한 섹터에도 많은 비중을 좀 실어주셨습니다. 우리 나인원 위원님, 본명은 박재호 위원님. 네, 오늘 전략 같이 세워봤고요. 위원님 또 지난번에는 어깨에 뭐 뿔 달린 니트를 입고 와서 또 화제를 모았다고 하던데 오늘은 의상 컨셉이 좀 다소 밋밋해서 네. 조금 섭섭합니다. 그래 다음에는 한번 정말 파격적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네, 다음 출연 때 파격적인 의상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위원님들의 비중 전략 잘 메모하셨다가 다음 주 시장 전략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위원의 비중 전략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과 소통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와 문자 참여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해결사와 여러분의 종목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왜 내 종목은 도대체 안 오르는 건지 이 종목을 다음 주에도 들고 가도 괜찮을지 오늘 두 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전화 연결 가능합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로 소통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 한 분 한 분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인공으로는요. 오늘 또 해결사들과 함께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많이 되실까요? 예, 피더픽스요.
피롭틱스요. 혹시 매수가와 비중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7,900원에 10%요. 네, 피롭틱스 매수가는 27,900원, 비중은 1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도영 의원님, 네.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좀 3만 원까지 올랐다가 네. 좀 지난주에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도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혹시 4월 3일, 4일 정도에 사셨나요? 아니면 4월 9일, 10일 정도에 사셨나요? 지난주에 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차로 제가 그 방송 보고 그거 피롭틱스를 매입했는데 12,000원 선에서 1차 매입해가지고 3만 원, 28,000원인가 그때 이제 전량 매도하고 이게 떨어지길래 그때 매수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더 갈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미끄러지니까. 그렇죠.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건데 지금 유리기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꿈의 기판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만 원대 초반부터 해서 지금 37,000원까지 거의 그 초급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자리인데 지금 현재 한번 슈팅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이 조정에 대한 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조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리기판에서 대장은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라고 하는 회사가 아맛과 그 업무 제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앱솔릭스는 원래 2024년 하반기에 글라스 기판에 대한 시연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2분기 안으로 시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유리 쪽이냐 아니면은 TGV라고 하는 구멍을 뚫는 공법이냐에 대한 차이가 좀 나눠지고 있는데 이 유리판, 글라스 기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이제 그 유리를 다루는 그런 기술력들이 더 좋기 때문에 약간 그 MOU적인 측면 아니면 그쪽에 대한 기술력을 좀 갖고 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끝난 것이 아닌 눌림을 받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장격인 친구가 바로 피롭틱스죠. 27,900원 비중 10%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전에 아시다시피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구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고요. 이 21선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레벨업이 나타났던 그 구간의 고점 부근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 구간 22,000원 정도 구간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구간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하고 재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앱솔릭스의 글라스 기판 이제 시연과 좀 맞물려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슈팅 한마디로 강한 상승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적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에 좀 무게를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27,900원에서 지금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크게 떨어뜨리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글라스 기판이 성공적으로 시연이 된다라고 한다면 35,000원을 뚫고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 기술력에 대한 것이 사실 2025년, 2026년에 대한 양산 포인트가 잡혀 있기 때문에 시연에 대한 것에 조금 무게감, 한마디로 트레이딩 관점을 두시겠다라고 한다면 평균 단가 낮추신 이후에 3만 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롭틱스 이번 주에 급락이 한번 나와서 투자자분들도 정말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피롭틱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눌림을 받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지켜가셔서 좀 수익까지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원 네. 위원님과 함께 전략을 세워볼게요. 네. 오늘 고민되는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방금 우리 박재호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흥구석유고요. 흥구석유. 예, 나인원 선생님께서 방금 소개해 주신 흥구석유 15,600원에 10%요.
네. 흥구석유 매수가는 15,600원, 비중을 1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 종목 나인원 위원이 공략하기도 했던 종목이죠. 예, 아마 위원님이 방금 전략 잘 선생님께 세워주실 것 설명해 같습니다. 주시더라고요. 네, 뭐 일단 무슨 예, 말씀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방금 그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되게 쾌활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쾌활하신 것 같고 지금 이제 네. 통합 품질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잘 말씀 못 들어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흥구석유는 이제 어제장도 그렇고 저도 사실 뭐 아시다시피 저희 가족분들도 이 종목을 되게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단가는 좀 낮지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16,000원을 돌파할까 말까 돌파하면은 뭔가 날아갈 것 같죠. 그래서 16,000원대를 일단 다음 주 중에는 돌파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외신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빠른 시일 내에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할지도 모른다라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지삼이라든지 항공모함도 지금 해당 부근 해역 지역으로 지금 대거 이동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들 하지 않는다 한들 지금 현재 어쨌든 금값 그다음 유가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채권까지도 좀 불안하게 좀 반응을 해주고 있고 공교롭게도 미 증시 어제 굳이 하락할 이유는 없었는데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엘컴텍이 되었든 뭐 흥구석유가 되었든 한국석유가 되었든지 간에 일단은 해지주로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 흥구석유만 놓고 보게 된다면 일단 무조건 16,000원 이상으로 돌파 또는 갭상승 흐름을 보여준 뒤에 오버슈팅 흐름을 좀 강하게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개별주 또는 어떤 이슈와 관련된 종목을 갖고 계실 때 매도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한 5% 수익 챙겨서 매도하고 나서 그 종목이 상한가 가는 경우도 많고 또 제가 뭐 10% 수익 챙겼는데 갑자기 투매 나왔다가 다시 상한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흥구석유가 16,000원 선을 돌파를 했을 시에는 무조건 버틴다. 무조건 버티고 내가 뭐 끝까지 이걸 비중 10%를 가지고 뭐 인생 역전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리라 믿고 되도록이면은 16,500원 선을 돌파하지 못한다. 16,000원 돌파하고 16,500원 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 일부라도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15,300원 정도를 눌림과 조정, 지지를 보여주게 된다면 비중 10%는 좀 작으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돈 좀 만졌다면 비중 뭐 얼마의 자금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뭐 한 20에서 25% 정도 비중까지는 늘리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흥구석유 함께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16,5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차익 실현을 하고 좀 나오고 15,300원 선을 지지하게 된다면 그 선에서 이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투자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큰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도영 위원님과 좀 문자 상담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SP소프트 매수가는 14,200원 그리고 비중은 3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종가가 19,000원대인 만큼 현재 수익 구간에 있는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어제 장 후반까지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매도 타이밍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SP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SPLP라고 하는 것의 국내 유통 1위 회사이죠. 중요한 점은 동사가 이제 클라우드 부분과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연관성을 좀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일 국내 시장의 흐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니즈를 조금 강하게 보여주면서 관련주로 SP소프트와 코센에 대한 상승이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DAAS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AI 산업과에 대한 연관성이 조금은 아주 강력하지는 못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은 상한가 수익 보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내일 갭상승에 대한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부분적으로 수익을 좀 확정 짓고 대응하시는 것을 좀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지금 이 상한가에 대한 가격이 이전에 있었던 그 상승력을 보여줬던 구간 그리고 이 갭상승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하지만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날 수가 있으니 비중 30%에서 좀 줄이시면서 우선 수익을 확보시키시고 나머지 대응 전략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전략을 짜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소프트 살펴봤습니다. 내일 갭상승이 나오면 비중을 좀 축소하고 수익을 확정 짓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사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T-로보틱스입니다. 매수가는 2만 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T-로보틱스도 그렇지만 로봇 관련주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단 로봇 섹터의 기술이 이제는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졌다라는 것이 기존에는 자동화된 기계, 그러니까 즉 어떤 프로그래밍된 상태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서 작동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봇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벨 1, 레벨 2 뭐 더 들어가서 최근에는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 FSD가 뭐 15km를 달성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근데 T-로보틱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한때는 좀 좋게 보았으나 방금 전 제가 확인했을 시에는 제가 좀 버릇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상장주의 홈페이지를 저는 이제 항상 검색을 하고 홈페이지를 들어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T-로보틱스 지금 홈페이지가 멈춘 지가 일주일가량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접속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트래픽 초과이거나 이러면은 뭐 대단한 일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홈페이지 자체가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게 뭐 대단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뭐 그럴 수 있겠으나 기업 활동에 있어서 정말 자기 PR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 종목 매수가 부분에서 일단 정리하시고 로봇주 정말 좋은 것들 많지 않습니까? 실체가 있고 단순히 기업명에 로봇 들어갔다고 다 로봇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 현 시대에 맞는 로봇을 생산하고 있거나 기술력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R&D 비용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주도주급, 대장주급의 종목에 좀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T-로보틱스의 전략 세워봤습니다. 로봇 관련주 더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에도 좀 눈을 돌려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귀를 더욱 이제 쫑긋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공략주들을 좀 점검해보고요. 새로운 종목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지난 종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네. 이 종목 정말 대박인데 지난주에만 거의 뭐 4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이번 주에도 10% 이상 이제 올라갔던 종목인데 더 상승할지 궁금해요, 위원님. 이오테크닉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 지금까지는 어닐링 관련된 부분을 CO2 어닐링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오테크닉스가 CO2 쪽에서는 글로벌 탑픽인 회사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반도체에서 초미세화 그리고 추가적인 어닐링 공정이 추가적으로 확대가 됨에 따라서 이오테크닉스는 UV 어닐링 기계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DIT와의 특허 관련된 그런 뭐 분쟁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오테크닉스가 우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니즈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회장님께서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드라이브를 사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IR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메이저들에 대한 사랑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1월 22일 이 정도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실적이 꼽히고 기술적인 우위 이런 것들 그리고 IR에 대한 것까지 삼박자가 잘 맞춰져야지만 투자자들에게 니즈를 보여주면서 우상향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20만 원에 대한 돌파를 잘 하지 못했던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우상향을 보여줬는데 단기적으로는 눌릴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눌릴 수 있지만 여전히 우상향에 대한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굉장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무려 45%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그런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뜨거운 종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바로 TS입니다. 이 종목도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인데 무려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어디까지 좀 상승 흐름 이어갈까요? TSE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소켓, 핀 쪽은 리노공업이 글로벌 탑픽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종목이고요. 소켓 부분은 이제 TSE, TFE, ISC 이렇게 좀 쳐다보시면 될 것 같은데 TSE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브카드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조금 더 그 탄력적으로 좀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TSE뿐만이 아닌 이 4개의 종목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SE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쪽에 대한 납품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다시 한번 고점 69,200원을 돌파하면서 7만 원짜리 이상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밸류적으로 12개월 포워드 EPS를 좀 계산해서 타겟 프라이스를 좀 잡으면 저는 충분히 7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의 무게감을 더욱더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SE 고점을 중심으로 이제 주가 흐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의 전략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현대 로템입니다. 이 종목이요. 지난주와 이번 주의 흐름이 좀 많이 좋은 편이에요. 근데 어제는 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과연 이걸 좀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할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끌고 가시는 게 맞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잠깐 치고 빠지는 종목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추세 매매를 해야 될 것이고 수급주를 기준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말 그대로 외인가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주가의 상승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상승 이렇게 쭉 올라가진 않아요. 한번 길게 쭉 상승세를 뽑아주고 어느 정도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질 때까지 횡보를 좀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외인들이 하루에 100만 주 이상 매도를 하면은 그때 우리도 같이 하차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좀 이빨 꽉 깨물고 버티실 분들은 버티셔도 되고 나는 좀 종목의 흐름이 느려가지고 빠른 종목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이셔서 현금 만드셔서 다른 주도주 거래 같이 병행하셔도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에 대한 전략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반도체 굉장히 뜨거운데 네. 동진 세미캠 이 종목도 좀 AS를 부탁드려 보려고 해요. 네. 이 종목 더 갈까요? 가야죠. 일단은 지금 현재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포토레지스트. 일단 기존에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을 해서 사용을 했지만은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의 어떤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라든지 그 외 소재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산화에 성공했을 시에는 국산 제품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재용 회장이 그 당시엔 부회장이었나요? 여하튼 직접 밝혔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은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서 직간접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그런 반도체 소재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종목의 수급 또는 이 종목이 소위 이제 때가 좀 많이 묻었죠. 그래서 회사 내용 좋은 거 알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막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를 때마다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주가가 조금 간다 싶으면은 손절하는 물량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대략적으로 거래 대금을 본다라면 한 5천억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발생했던 시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 박스권 상단 즉 5만 천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 하루 최소 7, 8천억 원 이상 발생해 주게 된다라면 그때서부터는 뭐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기업이죠.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AS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가장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두 위원의 공략주를 바로 공개할 시간인데요.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오늘 반도체에 대한 AS를 계속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지 궁금해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뉴로픽이라고 하는 것으로 뭐 자람이라든지 네페사크 이런 쪽에 니즈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장은 자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 2분기부터 추가적으로 온디바이스 AI의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네페스 아크가 대장주로서에 대한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부터 했던 삼성전자의 AI 폰인 갤럭시 S24에서 엑시노스 부분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테슬라를 잡기 위한 현대차 조커라고 하는 부분에 네페스 아크의 기술력이 좀 편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고 AP 수요 증가를 통해서 작년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방어적인 측면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2024년은 상저 하고에 대한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인텔이든 데일이든 전반적으로 AI PC 그리고 삼성전자는 모든 가전제품을 AI화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고 대응을 한다면 그 안에서 네페스 아크의 추가적인 실적적인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전략과 가격적인 내용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페스 아크 김도영 의원의 다음 주 시장 공략주였습니다. 비수기인데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다음 주 시장의 움직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나인원 의원님, 네. 다음 주 공략주를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죠? 오늘은 좀 가벼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벼운 종목 광명전기입니다. 광명전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전력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IDC 센터에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전력 사용량 컴퓨터가 써봤자 얼마나 쓰겠냐? 자,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있는 3080, 4080의 어떤 그래픽 카드를 사용한 장치가 전력 사용량이 보통 한 300kW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만 대, 한 50만 대씩 사용된다고 보십시오. 근데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전력과 관련된 다양한 장비들인데, 자, 광명전기는 미국의 전력 설비 회사와 협력했던 과거 이력이 있다 보니까 테마주를 엮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를 보기보다는 테마주로서 이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락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 자, 종가상 2,735원을 좀 마무리 지어줬는데 2,750원 기준으로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표시되고 있는 네이버 밴드로 참여하시면 상세히 또 전략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인원 의원의 다음 주 공략주는 광명전기였습니다. 이 전력 설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다음 주 시장의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략주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두 위원이 무료 방송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네. 오늘 어떤 내용 담아주시나요?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깡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숫자가 잘 꼽히는 그런 전략, 그리고 반도체 섹터 안에서 누가 다시 한번 대장이 될 상인가, 좋은 전략과 그런 정보로 무료 공개 방송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도영 의원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인원 의원의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위원님. 네. 저는 뭐 늘 똑같습니다. 돈 되는 건 다 하고요. 근데 요즘 시장 보면은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헛똑똑이라고 하죠. 정말 계좌는 망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시장의 소음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적절한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정말 제대로 된 금융치료 받으실 분들, 확실하게 수익 내시면서 계좌 키워가실 분들, 자, 그 증거 자료와 과정과 그 비법까지 확인하러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방송 이후 오후 1시에 두 위원님의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위원님들과 함께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 장이 열리지 않는 시간이지만 또 걱정 많은 투자자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